네, 안녕하세요. 투엔즈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테슬라 테슬라 네, 떡상 중 지금. 떡상 중입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가져왔고요. 네. 워낙 테슬라 실적 좋다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 오늘은 테슬라의 약간 정량적인 내용보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나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둬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의 IR 자료를 가져왔고요. 워낙 깔끔하게 잘 돼 있으니까 뭐 평소에는 제가 만들어서 하는데 테슬라는 그냥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매출부터 보시면은 18.76빌리언 정도로 나왔고요. 이거는 YOY 기준으로 81% 그리고 QOQ 기준으로는 한 6%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QOQ로는 플러스 6% 정도 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실 굉장한 하이라이트는 마진이에요. 마진이 29.1%다. 높네요, 높아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때도 마진 때문에 엄청난 그 이슈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저번 분기보다 마진이 더 좋았다. 사실 이게 좀 저도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모두가 생각했던 게 이번에 테슬라 마진 걱정된다 였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챙겨보는 방송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특파원님 방송이 있는데 그분께서도 테슬라 마진이 잘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것 같다 라고 그게 이제 컨센서스였죠. 왜냐면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다 보니까 뭐 리튬 그렇죠. 네, 리튬이라는 원자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상하이가 폐쇄가 됐었잖아요. 그쵸.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상하이 공장도 메인 팩토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도 폐쇄를 했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차량용 반도체에 굉장히 또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얘네의 마진이 증가했다? 이거는 사실 되게 믿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회계 부정 아니에요? 그거는 몰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찌됐든 굉장히 놀라운 수치였다. 이게 사실 뭐 주가 상승 촉매로 작용하지 않았나. 뭐 뒤에 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저는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사업부가 총 3가지인데 뭐 오토모티브랑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있고 에너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오토모티브가 당연히 메인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죠? 맞습니다. 이 전기차 사업부를 보면은 이 전기차 사업부 마진이 거의 33%입니다. 아, 높네요. 예, 엄청나게 높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높았다. 그래서 이제 전사적인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면은 19.2% 수준이다. 영업이익이 예, 맞습니다. 높네요. 근데 이거를 다른 완성차 업체랑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보통 GPM이 한 10에서 15%도 사실 없는데 보통 10% 정도 차지를 하고 오퍼레이팅 마진이 한 5% 수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세네 배씩 나네요. 세네 배씩 마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모두 다 뭐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테슬라는 완성차 업체랑 비교하면은 조금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마진 단에서도 좀 아예 다른 기업의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번 실적에서 뭐 매출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딜리버리 그러니까 인도량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ASP라고 평균 판매 단가죠. 차량 단가. 판매 가격. 예, 맞습니다. 그 차량 판매 가격이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전가가 잘 됐다 충분히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서 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에너지 사업부는 좀 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부분 말하는 겁니다. FSD. 아, 그 소프트웨어.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서비스 부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은 뭐 말하는 것처럼 이 ASP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코스트의 관리도 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약간 생산 방식에 조금 혁신을 이번 분기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전사적인 마진은 29%를 보여주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거죠. 제조업 치고는 진짜 잘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어요. 이 모델 3랑 S랑 X 사실 이거는 거의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고 모델 3랑 Y가 메인이니까 그렇죠. 이 모델 3랑 Y를 총 합해서 뭐 얘네 비중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토탈 프로덕션 그러니까 생산량이죠. 예, 총 생산량을 보면 약간 감소했어요. 그렇게 아주 살짝 줄어요. 예, 아주 살짝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쭉쭉쭉쭉 증가했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 약간 감소를 한 거죠. 이거 보니까 뭔가 어제 넷플릭스 실적도 생각이 나고 그쵸. 어쨌든 생산량이 감소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전 분기에 이랬다. 그럼 넷플릭스 꼴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이 참 어려운 게 이번 분기에는 모두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소폭 감소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소폭 감소해도 뭐 크게 여의치 않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도는 예상했다. 예, 이 정도는 예상했고 오히려 더 밑단을 예상했는데 이 정도야 뭐 이런 분위기였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했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분기는
사실 상하이 팩토리가 한 달 정도 가동이 중단이 됐었는데 이 상하이 팩토리 타격이 1분기에는 그렇게 크게 묻어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이 타격이 2분기에 간다. 그래서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 줄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모두가 예상하니까 어. 조금만 줄어주면 그쵸. 괜찮다. 이게 1년 전 실적 발표에서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가는 뭐 200불, 300불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모두가 그냥 힘든 시기. 모두가 아니까 리튬 가격 그쵸. 뭐 다들 아시잖아요. 리튬 가격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살걸. 예 차량용 반도체가 없고 MCU가 없고 요즘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고장난 세탁기를 산대요. 거기서 꺼내 쓰는 거기서 꺼내서 쓰려고. 예, 그 정도로 반도체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그러니까 인도량인 거죠. 실제로 고객한테 예, 준 거. 고객한테 준 거. 인도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실적, 그러니까 마진 상승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단에는 여기는 뭐 그 에너지 사업부인데 여기서는 조금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뭐 솔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8% YOY 뭐 그랬으니까. 근데 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쵸, 이게 뭐 아직까지는 메인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사업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전혀 메인 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베를린이랑 텍사스 공장 그리고 오스틴이죠, 오스틴. 네. 이게 3월이랑 4월에 실제로 돌아갔습니다. 3, 4월에 이제 인도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베를린 공장에서는 이번에 4680 셀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제가 저번 테슬라 실적 분기 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4680 셀을 탑재한 모델 Y가 생산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쭉쭉쭉 나오고요. 뭐 FSD 이 부분도 굉장히 주요했는데 얘네의 롱텀 비전이 22년 동안 FSD의 이 베타 버전을 테슬라의 모든 고객들한테 사용을 하게 할 거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일부만 쓰나요? 지금은 선택이죠. 옵션이에요. 아, 옵션. 옵션. 예, 옵션이고 이거를 월 구독을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평생 이용권, 자유 이용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컨퍼런스 콜 때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포토카드고. 아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 어떤 베를린 공장 증설식에서 머스크 춤추는 거. 못 봤어요. 춤도 췄나요? 예, 춤추면서 막 사람들 박수 쳐주고 아, 막 진짜. 신나가지고 춤추고 그랬습니다. 아, 역시 머스크. 그만큼 신나시다는 근데 거지. 공장이 되게 약간 팬시하다. 그쵸. 그냥 약간 미래적인 공장 느낌이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따가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기가 캐스팅 설명할 때 기가 캐스팅이라고 뭐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분기에 마진을 끌어올려준 생산 혁신과 관련된 건데 다음 분기 마진도 끌어올려줄 생산 혁신 이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레고가 있어요. 네. 레고를 조립하려면은 뭐 이만한 조각들로 조립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시간은 코스트니까 코스트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레고를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장점이죠? 용접이 한 1600회 정도 줄어든대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효율적인 공정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 이 사이버 트럭도 이 기가 캐스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 트럭의 한 20에서 30% 정도 그 부품이 적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또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의 마진으로 가겠죠.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긴 하나 보네요. 이게 유의미한가 보네요. 엄청 유의미합니다. 얘네가 저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MCU라고 그렇죠. 예, 얘네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그러니까 핵심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데들의 부품이 엄청 많은데 얘네는 ECU라는 반도체를 통해서 이 반도체들을 다 이 하나로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반도체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창 3분기, 4분기에 반도체 그 칩 부족 사태가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때 테슬라가 유일하게 인도량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생산 공정의 혁신인데 이번에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차량 외부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기가 캐스팅을 이용해서 생산 혁신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이거 왠지 봤던 것 같아요. 뭐 남들이 차 만드는 것보다 우리는 뭐 10배 빠르게 만든다. 맞습니다. 그랬던 거였죠. 맞습니다. 부품도 10배 적게 들어가고 이제 반도체도 10배 적게 들어가는데 시간도 10배 빠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빨리 찍는다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빨리 찍는 것도 찍는 건데 지금같이 불안정한 매크로 상황에서 얘네는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별점이 아닌가. 네, 그래서 딜리버리를 보면은 이게 분기별 딜리버리 그래프인데 가파르게 엄청 상승하다가
완전 정체가 돼버립니다. 네, 약간 둔화됐네요. 근데 이번 실적 분기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네, 거라. 이미 예상을 했던 거라. 오히려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고마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약간 전통차 업체들은 이게 꺾일 수도 있겠네요 이번 분기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꺾였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부족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회사의 리포트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MCU 부족 사태가 1년 이상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이상 갈 거다. 그러니까 22년에도 테슬라의 비교 우위가 훨씬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얘네는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유연하게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콩콜도 보셨군요. 컨콜 다 보고 이 왔죠. 짧은 시간에.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는데 오늘 아침에 했는데 컨퍼런스 콜 당연히 다 보고 왔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뭐 짜잘짜잘한 거는 말로만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업보다 더 큰 타격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고 실제 수치로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차량 생산 감소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뭐 만들기 힘드니까 2분기는 감소할 것이다. 생산량 감소. 근데 이거는 상하이 영향이 커요. 상하이 팩토리. 그래서 2분기는 감소할 건데 3, 4분기 수요 괜찮다. 수요 하는 뭐 지금 전기차를 비롯해서 차 수요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3, 4분기에는 충분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2022년 타겟이 150만 대였거든요. 네. 150만 대 문제 없다. 2분기 타격이 있긴 하겠지만 3, 4분기에서 옵셋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랑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네. 올해 얘네가 이야기한 게 이제 50% 성장이었거든요. 매출. 그쵸, 매출 성장. 예,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1분기가 YY 60몇 %였나요? 1분기가 YOY 81%였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할 수 있다. 할수 있겠네요. 이거는 50%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60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예. 콩콜에 머스크 나와서 했나요? 그 CFO가 나왔나요? 부사장이 하다가 부사장이 하다가. 뒷부분에 이제 그 질문할 때 네. 질문할 때 머스크 나왔습니다. 그때 나오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80 주주들 이건 주주들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 네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그 실적 그 분기마다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투표를 하게 열어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투표 많은 것들 직접 대답해줍니다. 되게 개방적이다. 해서. 엄청 개방적이죠. 예. 그리고 머스크가 약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예. 소통을 빙자한 관심병자 약간 이런 트위터의 느낌. 왕. 그렇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주주들 질문인데 그 4680 탑재셀 언제 양산되냐? 양산? 본격적으로. 네. 언제 양산되냐? 이거는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할 거다. 주주들도 다들 수준이 높은 질문들을 하네요. 그렇죠. 홈페이지 가서 질문을 남길 거는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4680셀 언제 양산할 거냐? 이거는 4분기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용 개선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실적 발표 분석 글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콜의 메인 단어는 그냥 마진이에요. 마진. 그렇죠. 예, 마진이기 때문에 너네 비용 개선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드라이버는 마진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너네 비용 개선 그러니까 결국엔 마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요인이 뭐야? 너네가 뭐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뭐야? 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첫 번째로 상하이 그 이번에 봉쇄된 상하이 공장 이게 프리몬트 공장보다 훨씬 싸다. 싸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뜻이죠? 뭐 인력비 중국에 있다 보니까 뭐 인력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 그냥 뭐 공장 돌리는 원가가 싸다는 거죠? 네, 뭐 맞습니다. 전기값이나 뭐 인력값이나 뭐 맞습니다. 부품값이나 다 싸다는 네, 거죠? 근데 여기 상하이 공장이 지금 거의 50% 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전체 생산에? 예. 그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용이 엄청 줄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혁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한 기가 캐스팅입니다. 시간도 빠르고 반도체 수도 적고 맞습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생산 공장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픈한 베를린 공장이나 오스틴 공장에서도 기가 캐스팅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전 생산 라인이 기가 캐스팅은 아니겠지만 이게 전 생산 라인으로 퍼지면 우리 맞아요. 마진은 더 좋아질 거다. 이번에도 약간 기가 캐스팅 제품이 묻어 있어요.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양산은 아직 아닌데 네,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만든 제품들이 일부 이제 출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켈 관련해서 뭐 같은 질문이니까 같이 넣겠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니켈이 아니라 리튬 이거 가격 미쳤는데 어떡할 거냐. 그쵸, 이거 리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몇 개월 안에 빅뉴스 있을 거다. 기대감을 심어주군요. 몇 개월 안에 네.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한 발표. 네. 머스크가 중대하다고 하면 좀 중대한 거겠네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광산을 인수한다거나 뭔가를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거는 뭐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진 않아가지고 어찌됐든 뭐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리튬이 테슬라 비용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정확히 리튬은 아니고 원자재. 네, 원자재. 예, 원자재가 이제 10에서 15%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작진 않죠. 근데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네요. 저도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저도 한 30% 할 줄 알았는데. 네, 그쵸 그쵸. 아무래도 좀 공장에 대해서 그게 감가가 좀 클 것 같긴 한데 뭐 그것까지 뜯어보진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주주들 질문인데 저가형 모델, 이것도 저번 컨퍼런스 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가 정확히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달러였나요? 2,000달러 정도 됐을까? 2,500달러인가? 3천만 안 되는. 예 맞아요. 네, 저가형 모델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대체 언제 낼 거냐 했는데 컨퍼런스 콜 답게 돌려 말했습니다. 어떻게? 뭐 22년에는 연말까지 비용이 계속 올라갈 거다. 비용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저번 분기에서도 사실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지금 인플레 때문에 아직은 조금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2년에는 연말까지 비용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22년까지. 근데 저 궁극적으로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한테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렇죠. 저가형으로 많이 팔리면 오히려 더 감소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냥 비싼 거 많이 파는 게. 그리고 이제 공장 효율화 측면에서도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또 라인을 만들어야 돼. 예, 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모델 Y3 만들기도 벅차거든요. 그 백로그가 엄청나게 밀려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마진 다음으로 이제 주가 상승의 촉매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신제품, 그러니까 뉴 프로덕트였어요. 드디어 뉴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뭐죠? 정확히,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대체 언제 할 거냐, 저가형 모델 언제 할 거냐, 맨날 말만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24년에 양산하겠다. 드디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보택시 역시 24년에 생산 목표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산이고 이건 생산 목표고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이거 또 어떤 통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그쵸. 일단 얘기는 했다는 예, 거예요.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페달이랑 핸들이 없어요. 아예 진짜 자율주행. 예, 아예 그냥 진짜 자율주행이고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로보택시는 버스보다 저렴할 거다. 막 믿겨지진 않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버스보다 저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로보택시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체 어떻게 할 건지, 뭐 얘네 그 휴머노이드 그 로봇 굉장히 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 컨퍼런스 콜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난 믿기지 않아. 사람들이 이거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 줄이야. 이거 머스크가 그래요? 아니, 머스크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스크립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믿기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또 로봇에 대해 집착을 했거든요. 뭐 미래 먹거리가 될 거고 차보다 훨씬 더 큰 수익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이 로보택시 말이 많았는데 AI가 운전을 하는 건지 뭐 반자율주행인지 완전 자율주행인지, 근데 드디어 이제 그려졌다. 뭐 이거는 한번 대충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 사진이 떴었는데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됐고요. 이거를 이제 리테일로 판매를 하는 건지 그냥 서비스만 하는 건지 이것도 되게 말이 많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린 서비스만 할 거야 라고 하진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서비스로 갈 것 같아요. 뭐 특정 지역에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서비스를 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모델 3랑 모델 Y 물론 지금 수요가 엄청납니다. 수요가 줄질 않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되는데, 어찌됐든 주가라는 게 좀 미래에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 하면 머스크죠. 그쵸. 세상 모든 미래를 그리고 있는 남자. 맞습니다. 가끔 이제 얘는 미래에서 왔나 진짜?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니까요. 화성 갈 거니까. 근데 사실 저는 물론 엄청난 기업이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뭐 제 그냥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저도 뭐 서퍼님 아시겠지만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시죠. 좋아하는데 지금 주가가 사실 걱정이 돼요.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러니까 비싼 것 같다라기보다는 2분기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이가 워낙에 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하이 이제 한 달 동안 못한 거 안 좋을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이미 줬어요. 근데 줬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7% 조금 넘게 오르고 있죠. 그렇죠. 7점 얼마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긴 합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지난 4분기 21년 4분기인 거죠. 21년 4분기 실적이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좋거든요.
훨씬 좋은데 여기서는 기대가 너무 높았고 이때 한 마이너스 11%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가 엄청 좋았는데도. 네.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수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당연히 예상보다 잘했기 때문에 잘한 거지만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둔화가 보였음에도 사실 시장에서 지금 아예 반영을 안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충분히 당연히 이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괄목할 만한 성과니까 뭐 당장은 주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2분기에 실제로 그 상하이 타격이 왔을 때 생산량도 감소하고 딜리버리도 감소하고 마진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지금 매크로 상황도 되게 냉정하잖아요. 그쵸. 넷플릭스 보면은. 무섭죠. 예, 근데 2분기는 저는 더 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황이. 근데 여기서 뭐 1분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 1분기 때 그냥 무난히 이 안 좋은 부분들이 묻혔던 것들이 2분기에 터지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된다는 거죠. 기업 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기업을 테슬라 기업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정말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제 시장 흐름과 주가 움직임 그리고 얘네가 보여준 실적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사실 테슬라다운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된다. 한번 다른 전통차 업체들을 한번 1분기 거를 봐보는 것도 그쵸. 도움이 되겠네요. 예, 어느 그쵸. 정도 그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비교가 되겠죠. 근데 4분기에도 엄청 비교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그 저번 테슬라 실적 발표 영상을 보고 오면 훨씬 더 비교가 될 겁니다. 예, 올려놨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 엄청 차이가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좀 준비된 호재로 약간 틀어막은 느낌이 있어요.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로보택시나. 예, 로보택시라든지 그리고 그냥 대놓고 조만간 이벤트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막아진 거지. 사실 지금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얘네가 주가가 상방 가능성이 높을까 하방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볼 것 같아요. 배팅을 할 거라면 확실한데 배팅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금 더 먹겠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상승 여력보다 하락했을 때 떨어질 게 더 높을 것 같다는 거죠. 엄청 높겠죠. 2분기에 만약에 시장이 이걸 안 받아준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2분기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생산량 감소하고 딜리버리 감소하고 마진 감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기업이 테슬라야. 이랬을 때 저는 오금이 저린다. 그렇죠. 용납이 안 되는 기업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기업이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그럼 거품이라고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또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약간 밸류에이션을 조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제가 비교한 기업은 GM이고요. 네. 워낙에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완성차 업체니까 당연히 테슬라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뭘로 비교할까? 리비안 뭐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덩치 차이가 크고 그렇죠. 예, 애초에 사실 뭐 시장을 딱히 장악한 기업도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을 끌고 오자니 뭐 애플을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GM 대비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를 봤고요. 그러니까 마진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얘네 시가총액이 지금 한 62점 몇 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3빌리언인가 5빌리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62빌리언 정도 되고 테슬라가 한 1000빌리언 정도 됩니다. 1000빌리언 정도 되고 얘네 GPM이 한 12% 정도 돼요. 테슬라의 GPM은 아까 32%였죠. 네. 32%였고 OPM이 대충 얘가 한 6에서 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6%고 테슬라가 OPM이 19%였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프리미엄 받아야 마땅하죠. 이거를 보면은 그러면 GM의 시가총액에서 당연히 마진 프리미엄 받아야겠죠. 네. 얘네가 똑같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남는 게 다른데 그래서 GM의 시가총액에서 얘네 지금 마진이 한 두세 배 정도 차이 나니까 네. 3배. 그러니까 이거는 마진의 갭 차이 네. 프리미엄이겠죠. 프리미엄을 주고 당연히 GM은 완전 그냥 물론 전기차라 하지만 내연기관 쪽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그쵸. 테슬라는 완전히 미래 산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프리미엄이 있어야겠죠. 네. 전기차 선두주자. EV 업계에 대한. 그쵸. 네. 그쵸. 이거를 곱했을 때 결국에는 TSLA의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 프리미엄이 얼마를 받고 있냐 테슬라가 EV 프리미엄을 얼마를 받고 있냐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GM 시가총액이 대충 63 정도 되고 62.5라고 생각을 하고
62.5에다가 마진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니까 3배. 그리고 프리미엄을 그냥 알파로 둘게요. 알파는 테슬라 시가총액 100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충 이게 한 5.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GM의 매력도인 거죠. 이 EV 프리미엄이. 이게 5.5다.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쵸. 예, 카펙스 계속 늘리면 늘렸지 테슬라처럼 뭐 생산 혁신 이런 거 할 단계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쵸, 쉽지 않죠. 예, 근데 테슬라는 지금 뭐 4680셀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시장 침투력, 뭐 전기차 시장 당연히 커지겠죠. 커지는데 뭐 당연히 그 중에 누가 우위가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테슬라거든요. 그리고 얘는 FSD까지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어서 이 5.5배 정도는 충분히 합리화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마진은 일단 여기서 곱해줬으니까 따로 생각 안 하고 이 전기차 프리미엄은 전기차 시장의 리더 프리미엄은 5.5배 정도로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절대 막 거품이다, 과하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걸 수치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네, 애매하네요. 저도 정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엑셀 잡고 여러 가지로 돌려본 건데 그냥 제가 테슬라의 가격을 생각할 때는 대충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편 거를 보자면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전기차로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나 더 받고 있는 거냐. 대체 시장에서 전기차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고 있는 거냐. 왜냐면 이번에 넷플릭스 실적 보면서 OTT 시장의 프리미엄이 확 죽어버렸잖아요. 진짜 죽었죠. 근데 이제 그 프리미엄이 엄청났기 때문에 35% 그냥 실적 한 번에 이렇게 날아간 건데 과연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가 2분기에 좋지 않은 마진과 실적을 보여줬을 때 얼마나 날아갈 거냐를 대충 생각해 보다가 예, 한번 구해 본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굉장히 좋게 본다.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때 약간 조심은 하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습니다. 조심하자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그냥 장투하실 분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쭉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게 방법이죠. 네, 근데 이거 흔들리는 걸 못 보시겠는 분들은 조금 2분기를 조심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2분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뭐 전쟁이 끝나서 매크로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한강 쪽이 엄청 가속화돼가지고 뭐 EV 시장이 훨씬 빠르게 침투를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 실적이랑 가이던스를 보고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조사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테슬라 뭐 이거 말고도 뭐 내용이 워낙 많은데 예, 일단은 저의 생각 위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축하드리고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